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말 마음단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한 주 잘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만나시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많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금요일날은 우리 권대욱 회장님 계신 문막 산막에 들어가서 유튜브도 찍고 그 다음에 별도 보고 그랬고요. 오늘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 그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오늘 주제는 변이 바이러스 탓하지 마라.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삶에서 변이를 해보았는가? 이런 주제로 조금 도발적이죠. 그죠? 변이 바이러스. 요즘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그런 변이 바이러스조차도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변이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삶에서 많이 변이를 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오늘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을 코칭하면서 자기 사명문, 나의 사명문 쓰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글로 썼고, 이 친구가 이 사명문을 쓰고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쓴 거라고. 제가 봐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 이걸 타이핑을 해서 벽에 붙여 놓을 거예요. 그래. 그런데 바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벽에 붙여 놓은 이 나의 사명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실행력이 강한 친구인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친구가 삶에서 이런 걸 얼마나 해봤겠어요. 이 내용들이 정말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사명문. 나의 이번 삶의 주제는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의 이번 삶의 역할은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때로는 우울한 일을 겪을 때 그런 일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꾸준히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역량 안에서 최대한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나는 꾸준히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듯이 나로서도 나에게 스스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2021년 8월 22일 주변 사람들과 자신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며 발전해 나갈 중이 누구. 정말 멋있게 썼죠. 그죠? 이 친구가 3번째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이 친구는 어떤 게 좀 부족하냐고 하면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사명문을 써놓고 박수를 치고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겠지만 이것을 매일 들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좀 변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문. 여러분은 과연 이번 삶을 살면서 이번 주제는 뭘까? 아니면 나의 사명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다가 60대, 70대, 80대에 당하게 될 그 엄청난 질문. 너는 이번 삶에서 뭘 했니?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방향이 틀리면, 나의 어떤 의미와 나의 가치가 틀려버리면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뭔가 허무해 보이는 거죠. 내가 이번 삶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사명에 몰입하다 보면 신도 없고 나도 없고 사명만 남는 거죠. 오로지 사명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 어린 아이들의 이 알레르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데, 90년대 말 2000년대 또 그 전까지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 땅콩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 땅콩 알레르기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땅콩을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점점 크면서 특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이들의 이 땅콩 알레르기가 2배 이상 증가하더라는 거죠. 도저히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2008년에 영국의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유대인 아이에 대한 역학 연구입니다. 같은 종이죠, 유대인. 그런데 영국에 사는 아이들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아이들하고 이 땅콩 알레르기에 걸리는 확률이 틀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인데 영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1.85%,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0.17% 해서 영국에서 자란 유대인 아이들이 10배나 더 많은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야, 이게 왜 이럴까?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이럴까를 보니까 이스라엘 아기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반발하는 땅콩 스낵을 많이 먹더라는 거죠. 땅콩 스낵을. 근데 영국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이 알레르기를 없애기 위해서 돌전에는 땅콩을 전혀 섭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 땅콩 알레르기에 처음부터 땅콩에 내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알레르기가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영국 아이들은 정말 아이들을 소중하게 하고 존중하면서 알레르기에 안 걸리게 하려고 돌 전까지는 오로지 땅콩에 관련된 어떤 원료들이 들어간 모든 먹거리들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걔네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땅콩 스낵에 오픈이 된 이스라엘 아기들보다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그걸 멀리 한다라고 그러면 점점 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직면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직면했어. 딱 직면해 보니까 내가 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끼줄인 거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두렵고 어려운 것이 내가 직면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했죠.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LEAP라는 Learning Early About Peanut Allergy Study라는 201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린이들이 땅콩 알레르기를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영국에서 한번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30명 아이들, 그래서 생후 4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땅콩 알레르기 고위험에 노출된 아기들 대상으로 A군, B군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A군은 땅콩에 함유된 스낵이나 음식을 60개월까지 섭취를 하고, 또 B군은 60개월까지 철저하게 땅콩을 못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005년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기에 섭취한 A군은 1.9%가 이 땅콩 알레르기가 걸린 반면에 이 해피군은 60개월까지 전혀 땅콩을 못 먹게 한 이 해피군은 13.7%라는 높은 확률로 알레르기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알레르기 가능성 식품을 일찍 접하라 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많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면서 또 좋아지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항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SK에 다녔는데 LG에서 한 분이 그 회사를 옮겼습니다. 왜 옮겼냐고 하니까 아주 LG에 그 진짜 참 그 견디기 힘든 상사가 있어서 SK를 옮겼는데, 그 SK에 옮긴 그 팀은요, SK에서도 유명하신 아주 참 악랄한 그런 팀장님이셨는데, 언제 한번 제가 그분하고 술을 한잔 하다 보니까 자기 미치겠대요. 사람이 싫어서 회사를 옮겼는데 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엄청난 결과를, 그러니까 어떤 조그맣게 막을 수 있는 것을 아주 크게 말로 막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그러지는 않았나?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그럼 그 회사 안에서 22년간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안락하게 사는 거죠. 왜?
일을 하든 안 하든 급여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주 안락하게 살았죠. 뭔가 큰 부침도 없이. 물론 그 내에서도 뭔가 이기려고 아니면 성공하려고 제 업무를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그게 밖에서 봤을 때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그건 정말 우리 그 육군 그 훈련소라면 논산 훈련소였던 겁니다. 이 사단 훈련소 가니까 정말 힘든 어떤 그 훈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변이시키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아니면 정말 힘든 그런 어떤 그 바이러스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LEAP, LEAP, Learning Early About Peanut Allergy Study라는 것을 제가 가져왔고요. 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델타 바이러스,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코로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종식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일반 어떤 음식점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델타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 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이걸 막고 있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변해야겠죠. 이 변이라는 게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종에서 성질과 모양이 조금 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필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이 받침법 조금 틀린 어떤 그런 것들이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완벽하게 바뀌면 변종이 되는 거죠.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 되는 거죠. 그건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 변이 바이러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우리 삶을 보십시오. 제가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많이 들어보셨죠? 안도현 시인의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 질문을 듣는다면 사실 뜨끔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삶에서 어떤 분야에서라도 한번 뜨거워 봤는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한번 뜨거워 봤는가? 제가 이걸 한번 바꿔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함부로 탓하지 마라.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변화를 위해 행동해 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쳐다보자고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살지 못하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그랬는데 그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제대로 행동을 해 보았는가? 그냥 말로만, 느낌으로만, 감정으로만, 생각으로만 변해야지 했는데 실제로 한번 변해봤는가?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이러스 같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면 거기서 뭔가 치열한 변화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충 힘들어. 그리고 별로 힘든 것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극히 드물고 극히 힘든 얘기입니다. 정말 자기 변화를 엄청나게 하고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을 엄청나게 해야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루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탓하고 야 저게 언제 없어질까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번 내 인생에서 변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단 한 번이라도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이 시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참 의미가 있죠. 삶이란 내가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정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연탄 한 장이 된 적이 있는가? 나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성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성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성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로지 나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삶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뭔가 마인드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 시를 한번 제 나름대로 바꿔봤습니다. 삶이란 나의 변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돕는 것. 아까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자기 사명문을 썼잖아요. 남을 좀 도와주겠다고.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돼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넌 그렇게 살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는 리더십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중에 따라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별도로 전화를 한대요. 뭐가 어려운 게 없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나의 변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좀 이루어 보겠다. 좀 도와주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뭔가 삶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삶에서 변의를 얼마나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서 이까지 온 게 아닌지 그냥 세상이 나를 우울하게 하니까 우울했고 기쁘게 하니까 기뻤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느껴졌고 이렇게 삶이 주는 대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자꾸 의식화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알아채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발표를 앞두고 있구나.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구나.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내가 준비한 만큼만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발표? 난 충분히 준비했어. 요 정도 선에서 나는 최고야. 이런 식으로 알아채다 보면 과거에는 그런 두려움이나 무서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운명이라는 것에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이 삶은 내가 자유의지로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식화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변의를 이룰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변의를 주기 위해서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나의 변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떤 변의를 이룰 때 가장 좋은 것은 매일의 루틴입니다. 그 루틴은 각자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틀리겠죠. 팔굽혀펴기가 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어책 한 장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루틴을 한 달, 두 달, 1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과거 1년 전에 나와 완벽하게 들은 변이된 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매일 루틴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이미사님하고 마음단단 연구소의 이미사님하고 같이 새벽에 이 가든파이브가 있는 이 옥상에 올라와서 감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태양이 떠 있죠. 앞에는 남한산입니다. 태양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주일, 한 달간 지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힘들다라고 하면 좀 덜 힘든 것을 가지고 매일 루틴을 해보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제 방송이 끝나면 그렇게 오래지 않을 때 이 방송이 끝날 텐데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번 주부터 나는 나의 변의를 위해서 어떤 루틴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크게 잡지는 마세요. 간단한 운동 아니면 어떤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절해서 한 1시간 정도는 나의 시간으로
잡아오든가. 그래서 그 시간에 독서를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변이의 시작을 막 어렴풋이 나는 그럼 지금까지 안 한 행동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루틴, 간단한 루틴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루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일주일간만 지속해서 다음 주에 저를 만나시자고요.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지, 어떻게 나라는 인간이 변이가 되어가는지. 재밌겠죠? 이제는 어렴풋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나를 변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바닥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야 변이가 뭐야 막 이런 식보다도 뭔가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뭔가가 팔굽혀펴기 2번, 3번입니다. 그 뭔가가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거고, 그 뭔가가 하루 책 5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나 이번 일주일은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틴들 2개 내지 3개를 잡아서 꾸준히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 9시에 저를 한번 만나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아주 상쾌하고 부담되지 않는 그런 루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게으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쭉 하고 여기에 9시에 저를 만나게 된다면 뭔가 뿌듯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 삶의 변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하다못해 바이러스도 그 생각을 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물도 자기가 뭔가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자기에서 조금 변하는데, 이 인간이라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여기서 그냥 쳇바퀴 도는 삶을 살면서 코로나 너무 힘들어, 언제 코로나 갈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변이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는 거죠.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한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단단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편안하게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편안하게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올 때는 아주 신선한 공기가 내 온몸에 가득 찬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후 하고 나갈 때는 일주일 동안 내 몸 안에 쌓여진 찌꺼기들, 부정적인 것들이 다 나간다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쉬고.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온몸에 집중해 보십시오.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 내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팔도 다리도 몸통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편안함만 남습니다. 그냥 편안함만 남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도록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0에서 1까지 세어 내려갈 겁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은 더 깊고 더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19, 더 깊게 8, 7, 6, 더 편안하게 5, 4, 3, 2, 1. 아주 깊고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이완되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를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편안함만 느껴지는 그 완벽한 이완 상태를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어떠한 생각이 들더라도 나는 완벽하게 이완되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몸은 완벽하게 이완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편안합니다. 아주 느긋합니다. 편안함과 느긋함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변이를 시도해 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탈 같은 행동을 해 봤는가 하고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많은 시도를 해보신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돌아보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다 보니까 변이나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바뀌면 되니까.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변이 되는 행동을 해봤는가.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제부터 그럼 어떤 루틴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바꿔보겠는가 하고 기분 좋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어떤 루틴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제 변화하는 시작을 해볼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악기 연주가 될 수도 있겠죠. 어학이 될 수도 있고, 일상을 바꾸는 노력도 될 수 있고. 과연 한 3개 정도의 루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어떤 걸 하고 싶은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루틴을 어떤 것으로 정할까? 한번 뿌듯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실행이 되어 뿌듯한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 9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 9시에 이 단단 강의에 참석하면서 일주일 동안 뿌듯한 마음,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루틴을 완벽하게 이행해서 뿌듯한 마음, 그 뿌듯한 마음을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을 100% 한다면 우리의 뇌는 바뀌거든요. 우리의 뇌는 그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생각인지 현실인지 모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이 그 루틴을 실행해서 이 단단 강의에 9시에 참석하는 모습을 뿌듯하게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루틴을 해서 정말 뿌듯합니다라고 적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뿌듯한 일주일이 됩니다. 아주 편안한 일주일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변이는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되니까.
그 뿌듯함을 그대로 그 무의식에 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행하는 그 뿌듯한 느낌, 그 느낌을 무의식에 그대로 담습니다. 마치 현실로 이루어진 듯이 완벽하게 상상을 하십시오. 어쩌면 너무 완벽하면 회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지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상을 할 수도 있죠. 그 뿌듯한 느낌을 온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느낌을 가득 채우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깨어날 텐데 그 뿌듯한 느낌은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날 겁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깨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예,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기지개 펴시면서 간단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비걷기는 오늘도 내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왜 남과 비교하지 말자냐고 하면 그도 똑같은 나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잘 살 수도 있지만 그 물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장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나는 오로지 나의 성장에만 몰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는 것은 미래는 내가 걱정하든 안 하든 올 것은 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미래를 대한다면 조금 부정적인 것들도 약하게 내가 맞을 수가 있죠. 그러나 두렵고 걱정하고 떨린다라고 하면 대박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세상은 절대로 제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나는 오로지 의미 있다라고 하는 루틴, 내 성장을 위해서 의미 있다라고 하는 행동, 다만 할 뿐, 그 결과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걷기를 여러분이 다음 주도 루틴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이 운영하는 마음단단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이사분들도 세 분이 선임이 되셨고 아마 요번 9월달 때 지금보다 2배 더 커진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계약을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저도 뿌듯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마음 단단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도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좀 세상에 소개시켜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인연이, 이 마음 단단과 인연이 돼서 좀 더 행복하고 뿌듯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 사무실에서 학생 체면 심리 코칭, 지금 학생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정신과를 가겠습니까? 심리 상담을 가겠습니까? 저한테 오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내줄 수 있으니까 성인 체면 심리 코칭, 나확행, 나를 바꾸는 여행, 실전 체면 전문가 과정, 스포츠 체면 멘탈 코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5분, 30분, 32분 됐는데 정말 저와 약속을 한번 하시죠. 일주일 동안 간단한 루틴 3개를 정해서 꼭 완수를 하고 다음 주 이때 와서 댓글로 나는 어떠한 루틴을 했는데 완벽하게 일주일 동안 실행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뿌듯하고 여러분도 뿌듯하고 우리 모두가 뿌듯하게 되면서 실행을 하지 못하셨거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내가 뭔가 좀 더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주말 단단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아주 멋진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